예, 반갑습니다. 예, 얼굴들이 아주 밝습니다. 아주 시원해 보입니다. 깨끗해 보이고 또 환해 보이고. 자, 이런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이렇게 아침에 체조가 난 다음에 박장대소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조 마치고 박장대소 할 뿐 아니라 식당의 분위기가 항상 이런 건 아니지만은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고, 자, 이렇게 항상 밝게 살도록 그렇게 하죠. 참 아름다운 것이에요. 여수병원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또 일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저는 행복할 수 없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고 원하는 것도 없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감사하고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하는 사람. 저는 잘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저는 하루하루 행복하게 우리 환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섞여서 치료를 위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저희 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조그마한 수족관이 있는데 이 먹이를 주면은 얘들이 이렇게 좋아해요. 자, 내가 어느 교회 갔더니 그 교회 앞에 이렇게 또 토끼장이 있어요. 그 토끼가 이 이파리를 뜯어먹는 장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걸 보내왔습니다. 이 다람쥐가 이 땅콩을 먹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그리고 갓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가 모유도 먹었지만은 모유가 부족한지 이렇게 분유를 또 먹습니다. 분유 먹는 이제 모습이 아름답고,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니까 이유식을 하더라고요. 이게 엄마가 이제 이유식을 이렇게 주니까 이 아이가 반가워서 좋아서 입을 쩍 벌리면서 와, 자, 네 장면에 먹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자, 살아있는 모든 것은 먹어야 산다. 맞죠? 숨 쉬어야 살고 물 마셔야 살고 음식을 먹어야 삽니다. 자, 마찬가지로 암세포도 그래야 삽니다. 암세포도 숨 쉬어야 살고, 암세포도 마셔야 살고, 암세포도 먹어야 삽니다. 이게 암세포가 지금 몸에서 이렇게 더 커지는 장면입니다. 암세포도 먹어야 산다고요? 먹어야 산다. 그래서 이 암에 대해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된 것 중에서 몇 가지만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암세포가 먹더라 이거예요. 정상세포도 먹고 암세포도 먹고. 자, 그런데 암세포도 반드시 먹고 성장하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먹느냐 이거예요. 자, 암세포가 이 먹는 이 먹이 활동은 정상세포보다 빨리 먹더라 이거예요. 자, 암세포가 자라는데 정상세포보다 초고속으로 자라더래요. 그래서 어떤 의학자는 말합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먹이 활동이 10배에서 100배 빠르다. 또 어떤 의학자는 암세포가 성장하는 것은 정상세포보다 1000배 이상 빠르다. 뭐 그걸 정확히 수치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만큼 뭐예요?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뭐예요? 먹이 활동과 성장 활동을 더 빨리 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정상세포가 암세포를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암세포는요, 이 성장을 이렇게 이제 빨리 하는 것이죠. 정상세포보다 10배에서 100배 빠르게 성장한다. 뭐 이 말이 좀 과장된 말이긴 하지만은 뭐 그렇지 않다고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말일 수도 있죠. 그래서 암세포는 이렇게 빨리 성장한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연구해서 암에 대한 어떤 걸 밝혀내게 된 게 인류 역사상 초-A급 최대의 암 연구 프로젝트가 1971년에 있었습니다. 자, 72년부터 시작되는데, 자, 이게 실제 그 장면입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1971년 12월에 암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사인을 했습니다. 법안에 사인을 했고, 자, 72년부터 76년까지 76년이 미국 독립 200주년이에요. 자, 이때가 미국이 달나라에 인공위성을 쏘아서 뭐예요? 최초로 인간이 발을 내딛었습니다. 달나라에. 그래서 인간이 달을 정복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몸에 암은 뭐 얼마든지 쉽게 정복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때 당시로는 15억 달러가. 자, 그래서 1976년까지 암 정복을 목표로 했는데, 자, 암 이과의 전쟁을 지휘할 컨트롤 타워, 미국 국립보건원 내에
NCI, National Center Cancer Institute. 한국은 KNCI, 뭐요? 한국 국립암센터. 일산에 있는 것이죠. 예, 미국.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컨트롤 타워를 지휘할 2명의 책임자를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예, 바우스 박사하고 비숍 총장입니다. 그래서 그 천문학적인 숫자로 세계 초인류 암 프로젝트 연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서서히 밝힙니다.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 엉코진이 있다. 이게 암 줄기세포예요. 이제 암 근원세포죠. 예. 그러면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성장한다. 암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유전자다. 이제 이때다 이제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의 몸이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세포로 구성된 이 몸에 암이 발생하는 것은 9번 세포다. 예, 유전자, 9번 유전자. 예. 그래서 이 9번 유전자에서 드디어 언커진, 암 근원 세포가 발생한다는 것을 이제 밝힙니다. 자, 9번 세포 이 끝에 암 세포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이제 이런 언커진 나옵니다. 그래서 ABL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9번 염색체 34번에 있는 이제 이곳에서 처음 원암 세포가 발생하는데 이것이 22번 유전자 있죠. 그거 믹서가 돼가지고 여기에 뭐예요? 브레이크 포인트. 이렇게 뭐예요? 이게 이제 뭐 잡혀진 어떤 터닝 포인트 뭐 그거죠. 그래서 집단을 이루어서 이것이 이제 서서히 엉커진이 되고 암 이제 원암 세포예요. 이것이 서로 뭉쳐서 뭐요? 드디어 이렇게 원암 유전자가 된다. 그래서 뭐요? ABL, BCR이라고 이제 의학적인 전문 용어로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BCR, 여기 BCR, 여기에서 이제 이 세포들이 서로 엉키고 꼬여가지고 드디어 우리의 몸에서 이제 원암 세포가 이제 만들어져서 암이 발생한다라고 이제 그때 밝힙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이 책에도 뭐예요? 분명히 암 치료, 암피를 선언했는데 이런 걸 이제 발견하면서 뭐예요? 뭔가 이제 획기적인 연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20년 전입니다. 그때 이 컨트롤 타워를 지휘했던 이 비숍 이 박사가 한국에 왔죠. 기자가 물었습니다. 박사님, 암은 정복될 걸로 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암을 연구했던 분이 뭐요? 백신 개발을 포함해 암을 예방하는 것 외에 암을 정복하는 날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왜? 연구해 보니까. 그러면서 화학 조미료 비롯해서 흡연 음식 등 간염이 여러 자극이 암을 유발하니까 담배 피우지 말고 채소와 과일 많이 먹고 지나친 야외 광선을 피하는 것이 암을 예방하는 길이다. 발표해 본 거예요. 이제 그때 당시에 발표된 이 자료를 보니까 암세포 주변에 이런 물질들이 있어요. 아까 말한 P53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또 암세포 주변에 또 다른 물질이 있어요. 전혀 다른 물질이에요. 근데 요 까만 것으로 표현된 이 물질에 덮여 있는 이제 이 암하고 요 파란 것으로 이 초록색으로 이제 묘사된 거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더라 이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요 까만 것을 제가 M으로 표현했는데 이 M이 있는 곳에 암세포는요, 이제 막 커지고 요 P로 표현된 이 암세포는요, 이게 줄어들어요. 그리고 M으로 표현된 이 암세포는요, 이렇게 막 커져요. 굉장한 발견이죠. 그러면 이게 뭐냐 말이죠. P는 아까 봤던 P53이고 요 M으로 표현된 이게 뭐냐 말이죠. 자, 그때 당시 자료가 이겁니다. 1974년에 발표되었는데 암은 혼자 스스로 사는 것 아니고 분명히 정상세포와 차이점이 있는데 암은 철저히 무언가를 의지하면서 살더라 이거예요.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지 못하고 암세포는 철저히 뭘 의지해요? 메치오닌에 의존한다. 메치오닌. 예. 그래서 실험을 해보니까 암세포를 배양하는 페트리 배양 접시에 메치오닌 아미노산을 넣지 않으니까 암세포는 죽는다. 메치오닌 아미노산이 있으니까 암세포는 커진다. 그럼 메치오닌이 뭐냐 말이에요. 메치오닌은 단백질이에요. 우리의 세포의 필수적인 단백질입니다. 근데 어떻게 필수 아미노산 단백질이 암세포를 일으키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산소는 우리의 몸에 절대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의 몸에 병을 일으키는 산소가 있어요. 무슨 산소예요? 활성산소예요. 같은 개념이에요. 아미노산 단백질은 우리의 몸에 절대 필요한데 산소가 우리의 몸에 들어와서 뭘로 변해요? 활성산소로 변해요.
메치오닌, 요 필수 단백질이 우리의 몸에 들어와서 필수 아미노산 메치오닌이 됐는데 이 메치오닌이 뭘로 변해버린 거예요? 암을 촉진시키는 걸로 변해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과잉 영양 섭취. 남아도는 단백질이 뭘로 변해버린 거예요? 암을. 예, 그래서 학자들이 종양 촉진 인자라고 이름을 종양 촉진. 이게 뭐예요? 암세포를 뭐예요? 종양, 촉진, 커지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그래서 메치오닌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학자들이. 메치오닌을 연구 보니까는 이런 도표가 나오는 거예요. 예, 이게 1974년에 발표된 건데 메치오닌이 없으니까 암세포가 성장을 안 해요. 메치오닌이 있으니까 암세포가 쭉 성장합니다. 와. 이제 그때 당시에 메치오닌과 함께 또 연구해 보니까는 NF-kappa-B라고 하는 것이 연구되어지는데, 자, 어쨌든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스트레스 받고 과로하고 나쁜 산소 마시고 하면은 암세포가 발생합니다. 세계적인 암 권위자들은 우리의 몸에서 하루에 수천 개에서 수만 개 암세포 발생한다 그래요. 실제로 합니다. 암세포 발생했잖아요. 이제 9번 염색체 ABL, BCR 발생했잖아요. 원암 유습에. 그 원암 세포가 발생이 되면은 각각의 단계마다 암을 촉진시키는 인자가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NF-kappa-B라고 하고 종양 촉진 인자라고 합니다. 종양 촉진 인자. 예. 그래서 이 종양 촉진 인자가 성장 단계에서는 이렇게 많은 종양 촉진 인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때 모유 먹고, 그 다음에 이유식 먹고, 그 다음에 밥 먹고, 그 다음에 쭉쭉 단계별로 먹는 게 달라지는 것처럼 암세포도 성장하는 가운데 암 촉진 인자, 이런 것들, 분화, 이제 다른 데로 이렇게 퍼지는 거죠. 그 가운데 촉진 인자, 예. 그 다음에 침륜, 파고 들어가는 거죠. 신생아를 만들 때는 VEGF라고 하는 이 촉진 인자, 전이에는 또 이런 촉진 인자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각 단계마다 발생하는데, 그럼 언제 메치오닌이 우리의 몸에서 많이 발생하는가 연구해 봐야겠죠. 언제? 스트레스 받을 때, 나쁜 산소 마실 때, 또 뭐예요? 예, 미세먼지 마실 때, 그거 다 마찬가지죠. 그 음식을 한번 봤어요. 그러면 어떤 음식을 먹을 때 그 메치오닌이 많이 발생하는가 봤더니 이겁니다. 우유.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그런 장면에서 소가 풀 뜯어 먹고 그렇게 짠 우유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무슨 우유가 문제예요? 사료 먹고 갇힌 우리에서 그렇게 짜낸 우유 말하는 거죠. 또 무엇이 메치오닌을 많이 발생해요? 빨간 고기. 자, 어떤 고기인지 대충 아시죠? 빨간 고기. 그 다음에 또 뭐요? 예, 계란, 닭. 아침에 닭장 문 열어놓으면 닭이 나와서 하루 종일 모이 뜯어먹고 풀 뜯어먹고 벌레 잡아먹고 그 닭은 문제가 없어요. 그 달걀도 문제 없습니다. 무슨 닭과 무슨 계란? 예, 그 사육되어지는, 사료 먹고 그겁니다. 그 다음에 생선. 생선도 이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통조림, 그 다음에 설탕,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메치오닌을 많이 발생시켜요. 그러니까 뭐예요? 일단 암이 생겼으면 뭐예요? 이런 메치오닌 많은 음식이 들어가면 뭐예요? 암세포를 키우죠. 메치오닌이 거의 없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메치오닌이 만들어내는 거 뭐예요? 과일, 이런 뿌리 식품, 뿌리 다 뿌리 식품이죠. 이거 곡식, 그런 것들, 적당한 메치오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산성식품이냐, 알칼리성 식품이냐 이거예요. 이게 알칼리성 식품 뭐예요? 거의가 다 채식입니다. 산성식품 뭐예요? 다 이 고기, 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산성식품이 우리의 몸에서 메치오닌을 많이 발생하고, 이런 알칼리성 식품은 메치오닌을 줄어들게 하고. 그러니까 you are what you eat. 무엇을 먹느냐가 내 몸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암세포 주변에 이런 물질을 보십시다. 이게 뭐예요? 이제 P53이죠. 그래서 P로 제가 표현을 해봅니다. P. 자, 이 P53이 언제 많이 나오는가 또 중요하죠. 메치오닌 대신에. 자, P53이 나오니까 뭐예요? 암세포가 확 줄어들어요. 자, P53이 뭐예요? 정상세포에서 나오는 물질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서 정상세포에서 P53을 만들어내는가? 그리고 또 뭐예요? P53이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여러분 정상세포 안에 세포가 있죠. 유전자가 있죠. 그 유전자 뭐예요? 17번 유전자에 뭐가 있어요? 여기 있죠. 자, 이 과정을 어떻게 설명을 해볼까 생각했더니 어머니 세포입니다. 아들 세포입니다. 근데 이 아들 세포가 떨컥 암세포가 돼버렸어요. 이 어머니 세포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아프죠. 자식이 잘못됐으니까. 그때 어머님이 뭐예요? 어머니 유전자, 몇 번 유전자? 17번 있는 유전자 모두에게서 뭘 끌어내는 거예요?
P53을 끌어내서 뭐예요? 이놈아, 더 이상 암으로 커지지 마라. 제발 멈춰라 하면서 어머니가 자기 살을 뜯어내가지고 내보낸 물질 P53이에요. 와. 그래서 요 P53이 뭐예요? 어머니 세포에서 나오는 뭐예요? 17번 유전자 끝에 뭐예요? 아포톡시스. 세포 자살을 명령하고 세포를 조절하는 말을 좀 들어라 하면서 뭐예요? 뿜어내는 어머니의 살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정상세포의 17번 유전자의 P53 세포 자살을 명령하고 조절을 하는 이 P53을 뭐예요? 이 암세포가 더 크게 발생되니까 뭐예요? 제발 커지지 마라.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붙잡히니까 뭐가 나와요? P21. 정상세포로 순간에 이게 바꿔요. 그런 일이 우리 몸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뭐예요? 암이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P53 더 많이 나오게 할까요? P53 많이 나오게 하는 방법 뭐예요? P53 많이 나오게 하려면은 뭘 먹어야 될까요? P53의 재료가 되는 것을 먹어야죠. P53의 여러분 이렇게 암세포를 줄이는 이 P53의 재료가 뭘까요? 이게 현미채식이에요. 이 현미채식을 꾸준히 하게 되면 뭐예요? 요 P53 이게 많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뭐예요? 파이토케미칼이 P53과 각종 면역력에 뭐가 돼요? 재료가 되어서 아까 봤죠? 파이토케미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암을 예방하고 차단하고 그래서 뭐예요? P53 암의 비밀을 푸는 열쇠하면서 P53이 자살을 명령하고 세포를 수선하고 이런 과정이 우리 몸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자, 암세포에게 자살을 명령하는 유전자 P53. 암을 정복하려는 현대의학에서 가장 주목받는 연구 과제다. 자, P53이 암세포를 뭐예요? 가서 오염전을 일으킨 세포에 DNA 복제를 중지하는 명령을 내린다. DNA 복지 중지 다 명령을 내리는 게 P53이에요. 그러니까 P53이 많이 나오면은 더 이상 암이 재발되지 않고 전이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암 환자들하고 지내보니까 가장 암 환자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전이에요. 또 재발이에요. 두 가지더라고요. 그럼 전이 안 되고 재발 안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생활하면 됩니다. 한 분이 왔습니다. 근데 평생을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30대 중반에 홀로 됐습니다. 세 자녀를 이제 두고 남편이 떠나갔습니다. 근데 그 여자의 몸으로 세 아이들을 다 키워요. 장사하고 또 이것저것 사업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잘 성장시켜서 이제 제 갈 길 가게 했습니다. 근데 큰아들 집에 보니까는 큰아들이 결혼해서 또 바쁘게 살잖아요. 근데 아이를 셋 낳았습니다. 손주를. 그 손주를 또 다 키워줘요. 10년 동안에. 그러고 나니까는 몸이 아작이 난 거예요. 몸이 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뭐 몸이 이상해서 가진단 받으니까 폐암. 폐암 말기 그것도 참 어렵습니다. 기침하면서 참 뭐 걷기도 힘들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우리 이제 병원에 오기 전에 정말 몸 상태가 말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왜 그러는가 하면은 수술도 안 된대요. 그래서 일단 항암 치료를 한번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는 가능하다 해서 항암 치료 한번 받았는데 두 번 다시는 못 받겠어요.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아들에게 야, 내가 항암 치료 못 받겠다. 그래서 어머니 퇴원시켜 와서 아들이 알아보고 이제 모시고 왔어요. 자, 모시고 왔는데 처음에 일주일만 있다 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있어 보니까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특히 음식이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살았는데 일주일만 있다고 가려고 했는데 6개월을 있다 7개월째 이제 퇴원을 해갔어요. 자, 6개월 있으면서 음식이 그렇게 마음에 들었고 맛있었고 그러면서 그의 얼굴 피부가요 3번 껍질을 벗어요. 허물이 벗겨지더래요. 허물이. 자, 그 제가 말했죠. 얼굴 이 허물이 벗겨지고 기미 주기가 사라지고 얼굴이 마치 어린아이 피부처럼 아주 부드러워져요. 그와 같이 몸의 모든 장기도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걸 믿어버리더라고요. 자, 그분이 이제 몸이 이제 가벼워져요. 숨쉬기도 좋아지고 산을 이렇게 올라가도 숨이 가쁘지 않고. 한 번은 제가 다음 장면 보여주기 전에 이제 MR로 여자의 일생을 틀어줬거든요. 그분이 나와서 마이크 뺏어가지고 불러요. 여자의 일생이라는 그 노래는 고생한 모든 우리 어머니들이 다 좋아하는 노래잖아요. 한 번은 제가 아코디언으로 연주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오셔가지고 불러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요?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폐암 말기 환자 노래 못해요. 폐활량 때문에. 이렇게 노래 잘하잖아요. 퇴원 바로 전날입니다. 네. 자, 그리고 퇴원하는 그 전날에 보니까 한 번도 뒤에 봉화산을 못 올라갔대요. 아이, 가자고. 그래서 모시고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분 노래 부르고 같이 이제 지팡이 짚고 이러면 폐암 말기 환자가 7개월 만에 그 30분 거리를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노래 부르면서. 예? 그래서 드디어 이제 봉화산 봉화대에 올라갑니다. 아,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예, 매일매일 올라가도 정말 매일매일 좋은 거. 예,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분 앞서고 바로 이분입니다. 예, 이렇게 위험하잖아요. 근데 지팡이 짚고 두벅두벅 올라오고. 예. 자, 이렇게 올라와서 또 노래 불러요. 기분 좋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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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피부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자, 이렇게 노래 부르고 제가 다 어깨동무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부탁합니다. 낫게 해주십시오. 아멘, 아멘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봉화산을 내려갑니다. 이제 이렇게 봉화산을 쭉 내려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예, 진달래도 가득 피었고요. 예. 자, 이렇게 꽃길입니다. 꽃이, 사뿐히 진달래꽃 지려 말고 가시옵소서. 자, 이제 이분과 대화를 좀 내려가면서 했습니다. 자, 이분 뒤를 따라가면서 촬영을 했고요. 자, 제가 잠깐 질문을 드렸습니다. 누나님 퇴원 소감 한마디 말해줘요. 퇴원 소감. 집으로 가려니까 서운하다. 너무 잘해주셨는데. 네, 몸은 어떻게 좋아짐을 느껴요? 몸은 아픈 데 하나도 없어요. 아픈 데가 하나도 없다. 아픈 데 하나도 없어요. 와, 여기 오기 전에는 오기 전에는 안 좋았죠. 아프고. 근데 너무 지금은 너무 좋아요. 아픈 데가 아픈 데가 없으니까. 예. 노래가 쭉쭉 숨 가쁘지 않게 나오더라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화요일에 검사를 받는다죠. 잘 가셨느냐 문자를 보냈습니다. 예. 드디어 화요일에 검사를 받고 오후 5시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뭐예요? 다녀왔습니다. 덕분에 결과가 좋다고 하네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피 검사하고 예. 피검사하고 피검사하고 엑스레이 찍고 엑스레이 찍고 엑스레이 찍고 해서 피 검사 결과가 엑스레이를 찍어야 나온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결과 나온 거 보고 이제 조영제 조영제 주사하고. 넣어가지고 네. CT CT 촬영을 촬영하고. 했어요. CT. CT 촬영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진이 이제 그 선생님한테로 이제 올라가요. 주식이 그렇죠. 올라가고.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그 사진을 보고 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렇죠. 다 나왔다고. 이야. 지금 현재로서는 다 나왔대요. 다 왔다고. 와. 그래서 건강관리를 잘했다고 네. 칭찬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다음에 또 전화 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예, 감사합니다. 6개월 동안 네, 꾸준히 수고하세요. 이 생활하고 네. 예, 병원 검진 받으니까 뭐예요? 다 나았다라고 진단받. 박수. 예. 야, 예? 태어나기 일주일 전에 예, 이제 아침 체조 마치고 우리 나을 걸 제가 확신했어요. 이분입니다. 만세. 이미 진단받기 전에 감사합니다 외치게 했어요. 분명히 낫죠. 예, 이분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요. 와. 자, 우리 어머니. 예. 예. 자, 뉴스타트는 우리를 바꿔줍니다. 생각을 바꿔주고 마음을 바꿔주고 몸을 바꿔서 회복시켜줍니다. 환자만 뉴스타트가 아닙니다. 건강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뉴스타트입니다.
여러분 뉴스타트 잘 실천하셔서 더 건강하시고 행복한 남은 생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